때는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가을날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박대감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안방마님 이씨 부인은 창가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와 옥으로 만든 비녀가 그녀의 높은 신분을 말해주었지만 옥처럼 하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과 그늘이 서려 있었지요. 남편인 박대감의 냉대와 무시를 견디며 이 거대한 집의 안주인이 된 지 어언 8년.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텅 빈 마음과 서러움뿐이었습니다. 마님, 전갈이 왔사옵니다. 대감나리께서는 오늘 밤 관아에 일이 많아 댁으로 돌아오지 못하신다 하옵니다. 저녁 진지도 밖에서 드신다고 하옵니다. 오늘도 관아 일이더냐. 그래, 알겠다. 물러가거라. 부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조차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기다림과 체념이었지요. 대감께서 요즘 얼마나 바쁘신지 알고 있다. 나란 일에 힘쓰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마님, 심려를 덜어드리고자 국화차를 준비했사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고맙구나, 춘심아. 이씨 부인은 찻잔을 받아들며 잠시 그 온기에 차가운 손을 녹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단풍잎 하나가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춘심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겠지? 이 아름다운 옷, 이 넓은 집, 이 높은 자리가 참으로 부러워 보이느냐? 아유, 마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녀는 그저 마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하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 가진 줄 알지만 정작 내 마음은 이 텅 빈 규방처럼 춥고 공허하기만 하구나. 해가 저물고 촛불이 방을 밝히자 이씨 부인은 커다란 청동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이리 곱디고 온 얼굴을 정작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하늘도 참으로 불공평하시지. 어릴 적에는 나를 한번 보고자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는 사내들이 그리도 많았는데 지금은 내 지아비조차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 이 무슨 덧없는 삶이란 말이냐. 다음 날 아침 화려하게 물든 정원을 거닐던 부인의 귓가에 규칙적인 도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젊은 머슴 하나가 우통을 벗은 채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햇빛에 번들거리는 그의 단단한 팔과 어깨 근육이 도끼질에 맞춰 꿈틀거렸습니다. 부인은 저도 모르게 그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저기 일하는 사내는 누구인고? 아, 지난 봄에 들어온 돌쇠라는 머슴이옵니다. 힘이 장사이고 성품이 부지런하여 대감나리께서 직접 뽑으셨다 하옵니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심한 척 머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님이 다가오자 돌쇠는 황급히 도끼를 내려놓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어찌 이리 이른 시간에 정원을 거니시옵니까? 가을 정원이 아름다워 잠시 나왔느니라. 그대가 돌쇠인가? 예, 마님. 돌쇠가 맞사옵니다. 부인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거친 일을 하는 사내였지만 맑고 정직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때 어린 여종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종은 돌쇠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지요. 오라버니, 일하시느라 목마르실 터이니 물 한 모금 드셔요. 돌쇠는 그 여종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마님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따스함과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기류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매향아, 너는 맡은 일이 없느냐? 어찌하여 일하는 머슴 곁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느냐? 죄송하옵니다. 마님. 당장 돌아가겠사옵니다. 매향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급히 물러났습니다. 돌쇠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지요. 돌쇠야, 정원의 낙엽을 남김없이 깨끗이 치우도록 하여라.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실 터이니 먼지 하나 없게 하거라. 예, 마님. 즉시 치우겠사옵니다. 부인은 차갑게 돌아서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불안감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보인 감정은 분명 질투였습니다. 그날 밤 대저택이 깊은 고요에 잠겼지만 이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홀로 정원으로 나섰지요. 차가운 밤 공기 속 은은한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던 그때 사랑채 뒤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하자 달빛 아래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있는 돌쇠와 매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낮에 마님께서 너에게 그리 차갑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이 집안에서는 하인들끼리 정을 통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매양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 우리가 돈을 모아 이 집을 떠나 작은 초가집이라도 짓고 살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이다. 당연하죠, 오라버니. 그날까지 우리 잘 버텨요. 그래도 오라버니가 있어서 이 고된 종살이도 견딜 만해요. 이씨 부인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지요. 돌쇠가 매향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본 순간 부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고 그 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구냐? 부인은 심장이 터질 듯 뛰어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봐요. 이제 그만 들어가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 그래, 너도 잘 자거라.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인은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것이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조차 가져보지 못한 다정한 행복을 저 미천한 것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부인은 촛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어찌 감히 저 천한 계집이 내 앞에서 그런 행복을 누린단 말이냐? 그날 밤 부인의 머릿속에서 잔인한 계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대저택의 안주인이 아니더냐? 돌쇠를 안채관리로 삼고 저 계집에게는 바깥채에 굳은 일을 시켜 두 사람이 만날 시간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러면 나는 돌쇠와 자주 마주칠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 이튿날 아침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장 고운 비단 옷으로 단장하고 안채 뜰로 나섰습니다. 춘심아, 저기 돌쇠라는 머슴을 이리 불러오너라. 잠시 후 돌쇠가 조심스럽게 부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내가 일 처리를 야무지게 잘한다고 들었다. 오늘부터 안채 일을 전담하는 상머슴으로 삼겠다. 돌쇠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상머슴은 집안 일꾼들 중 제일 지위가 높은 자리였습니다. 저같이 미천한 놈이 어찌 그런 중책을... 내 결정이니 따르도록 해라. 특히 내가 아끼는 저 매화나무와 국화는 내가 각별히 신경 쓰거라. 매일 아침 이 시각에 내게 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보고하고. 알겠느냐? 예, 마님.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멀리서 매향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인은 그녀를 향해 손짓했지요. 매향아, 이리 오너라. 매향은 황급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돌쇠에게 향했다가 재빨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마님? 오늘부터 너는 바깥에 대청소를 맡도록 해라. 손님이 오실 터이니 며칠이 걸리더라도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할 것이다. 예, 마님. 명심하겠사옵니다. 이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바깥의 청소를 겨우 마친 매향은 멀리서 부인과 돌쇠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인은 돌쇠에게 말할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곱게 웃었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매향의 가슴에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아, 이제 알겠구나. 마님께서 돌쇠 오라버니를. 그날 밤 매향은 돌쇠의 작은 방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오라버니, 조심하셔야 해요. 마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여자라서 더 잘 알아요. 마님께서 오라버니를 일부러 저와 떨어뜨려 놓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님은 높으신 양반과 부인이시고 나는 그저 천한머슴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돌쇠는 애써 부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혼란스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씨 부인은 자신의 오랜 유모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가 아가씨를 갓난아기 때부터 업어 키웠는데 마음의 변화를 모르겠소? 혹시 그 젊은 머슴 때문에 그러시는 게지요? 유모.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내가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쯧쯧. 아가씨, 사내의 마음을 얻으시려거든 직접적으로 다가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사내가 아가씨에게 다가오게 만드셔야지요. 다른 머슴들에게 일부러 웃음을 보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 보시옵소서. 그러면 그 젊은 머슴의 마음에 질투가 생겨 아가씨를 다시 보게 될 것이옵니다. 다음 날 부인은 유모의 조언대로 일부러 돌쇠가 보는 앞에서 다른 머슴들에게 칭찬과 함께 다정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상돌아,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힘들지 않느냐? 허리 조심하거라. 덕칠아, 내가 짚으로 엮은 솜씨가 아주 좋더구나. 손재주가 남다른가 보지? 그럴 때마다 돌쇠가 힐끔거리며 자신을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늦은 오후, 장독대 곁에서 홀로 일하는 돌쇠에게 부인이 다가갔습니다. 거친 일을 하면서도 손끝이 참 섬세하구나.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알고 싶어졌다. 돌쇠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의 소매 끝이 그의 팔에 살짝 닿자 그는 순간 숨을 멈추었지요. 내 곁엔 마음을 나눌 리가 아무도 없구나. 허나 너는 눈을 마주치는 방식부터가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 돌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편 멀리서 매향이 화단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날 밤 매향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지요. 그녀는 결심한 듯 작은 상자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향은 이씨 부인을 뜰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마님께서 돌쇠 오라버니에게 보이시는 그릇된 관심, 소녀가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내가 지금 감히 나를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만약 마님께서 오라버니를 계속 괴롭히신다면 이 모든 사실을 대감나리께 고변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내 인연. 천한계집이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소녀는 천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사옵니다. 마님께서는 이미 대감나리가 계시지 않사옵니까? 어찌하여 남의 사랑까지 빼앗으려 하시나이까? 이씨 부인은 매향의 결연한 눈빛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천한 여종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까지 내게 생각할 시간을 다오. 이틀 뒤 같은 시간에 뵙겠사옵니다. 그때까지 마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날 밤 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힌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무엇을 한 것인가? 저 아이의 눈빛에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는 그런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부인은 돌쇠에게 느꼈던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소유욕과 이기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내 이기심으로 저들의 행복한 삶을 망칠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은 돌쇠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돌쇠야, 내가 너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돌쇠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나는 너와 매향이 사이를 알면서도 내 이기심으로 너를 유혹하려 했다. 너희들의 순수한 사랑을 시기했던 것이다. 미안하구나. 마님. 사실 저도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마님께서 관심을 보이실 때 저의 마음이 잠시나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옵니다. 송구하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어 고맙다. 이제 나는 너와 매향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겠다. 그날 오후, 부인은 매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하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향아,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매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인의 말이 진심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님, 소녀가 도리어 무례했사옵니다. 마님을 협박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다. 내가 그토록 강하게 사랑을 지키려 했던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 고맙구나. 그렇게 신분의 벽을 넘어 두 여인은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저택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멀리 출타 중이던 박대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대감나리께서 집안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말을 들으시고 급히 돌아오셨다 하옵니다. 부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부인과 머슴의 일을 대감에게 고자질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걱정 말 거라. 내게 생각이 있다. 어서 돌쇠와 매향이를 조용히 불러오너라. 사랑채에서 박대감은 싸늘한 얼굴로 부인을 마주했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안에 무슨 해괴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 듣자 하니 부인이 천안머슴 놈과 가까이 지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부인은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군요. 제가 돌쇠라는 머슴에게 각별히 신경을 쓴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 아이와 매향이라는 여종의 혼인을 주선하기 위함이었지요. 혼인을 주선했다고. 이에, 나리. 두 아이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집안의 화목을 위해 혼인을 주선했사옵니다. 둘 다 성실한 아이들이니 부부의 연을 맺어주면 이 집에 더욱 충성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돌쇠와 매향이 불려 들어왔습니다. 대감나리. 저와 매양이는 마님의 크신 은혜로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사옵니다. 나리, 마님께서는 저희의 앞날을 걱정하시어 많은 가르침을 주셨사옵니다. 저희는 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박대감은 세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살펴보더니 이내 의심의 눈빛을 거두고 크게 웃었습니다. 허,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 하인들의 혼사를 주선하여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다니 역시 내 부인의 현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구나. 며칠 후 돌쇠와 매향의 소박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친히 두 사람의 혼수를 챙겨주었지요. 너희에게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다. 안채와 가까운 곳에 있는 별채이니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돌쇠와 매향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인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다. 앞으로는 너희의 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이들은 진정한 인연으로 묵이게 된 것이지요. 겨울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오 부인은 창밖으로 별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괴롭히던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진정한 유대감과 평화로 채워져 있었지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부인의 입가에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겨울바람과 달리 그녀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가을날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박대감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안방마님 이씨 부인은 창가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와 옥으로 만든 비녀가 그녀의 높은 신분을 말해주었지만 옥처럼 하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과 그늘이 서려 있었지요. 남편인 박대감의 냉대와 무시를 견디며 이 거대한 집의 안주인이 된 지 어언 8년.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텅 빈 마음과 서러움뿐이었습니다. 마님, 전갈이 왔사옵니다. 대감나리께서는 오늘 밤 관아에 일이 많아 댁으로 돌아오지 못하신다 하옵니다. 저녁 진지도 밖에서 드신다고 하옵니다. 오늘도 관아 일이더냐. 그래, 알겠다. 물러가거라. 부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조차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기다림과 체념이었지요. 대감께서 요즘 얼마나 바쁘신지 알고 있다. 나란 일에 힘쓰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마님, 심려를 덜어드리고자 국화차를 준비했사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고맙구나, 춘심아. 이씨 부인은 찻잔을 받아들며 잠시 그 온기에 차가운 손을 녹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단풍잎 하나가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춘심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겠지? 이 아름다운 옷, 이 넓은 집, 이 높은 자리가 참으로 부러워 보이느냐? 아유, 마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녀는 그저 마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하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 가진 줄 알지만 정작 내 마음은 이 텅 빈 규방처럼 춥고 공허하기만 하구나. 해가 저물고 촛불이 방을 밝히자 이씨 부인은 커다란 청동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이리 곱디고 온 얼굴을 정작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하늘도 참으로 불공평하시지. 어릴 적에는 나를 한번 보고자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는 사내들이 그리도 많았는데 지금은 내 지아비조차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 이 무슨 덧없는 삶이란 말이냐. 다음 날 아침 화려하게 물든 정원을 거닐던 부인의 귓가에 규칙적인 도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젊은 머슴 하나가 우통을 벗은 채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햇빛에 번들거리는 그의 단단한 팔과 어깨 근육이 도끼질에 맞춰 꿈틀거렸습니다. 부인은 저도 모르게 그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저기 일하는 사내는 누구인고? 아, 지난 봄에 들어온 돌쇠라는 머슴이옵니다. 힘이 장사이고 성품이 부지런하여 대감나리께서 직접 뽑으셨다 하옵니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심한 척 머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님이 다가오자 돌쇠는 황급히 도끼를 내려놓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어찌 이리 이른 시간에 정원을 거니시옵니까? 가을 정원이 아름다워 잠시 나왔느니라. 그대가 돌쇠인가? 예, 마님. 돌쇠가 맞사옵니다. 부인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거친 일을 하는 사내였지만 맑고 정직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때 어린 여종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종은 돌쇠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지요. 오라버니, 일하시느라 목마르실 터이니 물 한 모금 드셔요. 돌쇠는 그 여종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마님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따스함과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기류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매향아, 너는 맡은 일이 없느냐? 어찌하여 일하는 머슴 곁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느냐? 죄송하옵니다. 마님. 당장 돌아가겠사옵니다. 매향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급히 물러났습니다. 돌쇠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지요. 돌쇠야, 정원의 낙엽을 남김없이 깨끗이 치우도록 하여라.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실 터이니 먼지 하나 없게 하거라. 예, 마님. 즉시 치우겠사옵니다. 부인은 차갑게 돌아서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불안감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보인 감정은 분명 질투였습니다. 그날 밤 대저택이 깊은 고요에 잠겼지만 이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홀로 정원으로 나섰지요. 차가운 밤 공기 속 은은한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던 그때 사랑채 뒤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하자 달빛 아래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있는 돌쇠와 매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낮에 마님께서 너에게 그리 차갑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이 집안에서는 하인들끼리 정을 통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매양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 우리가 돈을 모아 이 집을 떠나 작은 초가집이라도 짓고 살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이다. 당연하죠, 오라버니. 그날까지 우리 잘 버텨요. 그래도 오라버니가 있어서 이 고된 종살이도 견딜 만해요. 이씨 부인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지요. 돌쇠가 매향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본 순간 부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고 그 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구냐? 부인은 심장이 터질 듯 뛰어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봐요. 이제 그만 들어가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 그래, 너도 잘 자거라.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인은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것이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조차 가져보지 못한 다정한 행복을 저 미천한 것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부인은 촛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어찌 감히 저 천한 계집이 내 앞에서 그런 행복을 누린단 말이냐? 그날 밤 부인의 머릿속에서 잔인한 계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대저택의 안주인이 아니더냐? 돌쇠를 안채관리로 삼고 저 계집에게는 바깥채에 굳은 일을 시켜 두 사람이 만날 시간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러면 나는 돌쇠와 자주 마주칠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 이튿날 아침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장 고운 비단 옷으로 단장하고 안채 뜰로 나섰습니다. 춘심아, 저기 돌쇠라는 머슴을 이리 불러오너라. 잠시 후 돌쇠가 조심스럽게 부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내가 일 처리를 야무지게 잘한다고 들었다. 오늘부터 안채 일을 전담하는 상머슴으로 삼겠다. 돌쇠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상머슴은 집안 일꾼들 중 제일 지위가 높은 자리였습니다. 저같이 미천한 놈이 어찌 그런 중책을... 내 결정이니 따르도록 해라. 특히 내가 아끼는 저 매화나무와 국화는 내가 각별히 신경 쓰거라. 매일 아침 이 시각에 내게 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보고하고. 알겠느냐? 예, 마님.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멀리서 매향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인은 그녀를 향해 손짓했지요. 매향아, 이리 오너라.
매향은 황급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돌쇠에게 향했다가 재빨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마님? 오늘부터 너는 바깥에 대청소를 맡도록 해라. 손님이 오실 터이니 며칠이 걸리더라도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할 것이다. 예, 마님. 명심하겠사옵니다. 이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바깥의 청소를 겨우 마친 매향은 멀리서 부인과 돌쇠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인은 돌쇠에게 말할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곱게 웃었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매향의 가슴에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아, 이제 알겠구나. 마님께서 돌쇠 오라버니를 그날 밤 매향은 돌쇠의 작은 방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오라버니, 조심하셔야 해요. 마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여자라서 더 잘 알아요. 마님께서 오라버니를 일부러 저와 떨어뜨려 놓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님은 높으신 양반가 부인이시고 나는 그저 천한머슴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돌쇠는 애써 부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혼란스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씨 부인은 자신의 오랜 유모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가 아가씨를 갓난아기 때부터 업어 키웠는데 마음의 변화를 모르겠소? 혹시 그 젊은 머슴 때문에 그러시는 게지요? 유모.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내가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쯧쯧. 아가씨, 사내의 마음을 얻으시려거든 직접적으로 다가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사내가 아가씨에게 다가오게 만드셔야지요. 다른 머슴들에게 일부러 웃음을 보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 보시옵소서. 그러면 그 젊은 머슴의 마음에 질투가 생겨 아가씨를 다시 보게 될 것이옵니다. 다음 날 부인은 유모의 조언대로 일부러 돌쇠가 보는 앞에서 다른 머슴들에게 칭찬과 함께 다정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상돌아,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힘들지 않느냐? 허리 조심하거라. 덕칠아, 내가 짚으로 엮은 솜씨가 아주 좋더구나. 손재주가 남다른가 보지? 그럴 때마다 돌쇠가 힐끔거리며 자신을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늦은 오후, 장독대 곁에서 홀로 일하는 돌쇠에게 부인이 다가갔습니다. 거친 일을 하면서도 손끝이 참 섬세하구나.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알고 싶어졌다. 돌쇠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의 소매 끝이 그의 팔에 살짝 닿자 그는 순간 숨을 멈추었지요. 내 곁엔 마음을 나눌 리가 아무도 없구나. 허나 너는 눈을 마주치는 방식부터가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 돌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편 멀리서 매향이 화단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날 밤 매향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지요. 그녀는 결심한 듯 작은 상자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향은 이씨 부인을 뜰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마님께서 돌쇠 오라버니에게 보이시는 그릇된 관심, 소녀가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내가 지금 감히 나를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만약 마님께서 오라버니를 계속 괴롭히신다면 이 모든 사실을 대감나리께 고변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내 인연. 천안계집이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소녀는 천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사옵니다. 마님께서는 이미 대감나리가 계시지 않사옵니까? 어찌하여 남의 사랑까지 빼앗으려 하시나이까? 이씨 부인은 매향의 결연한 눈빛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천한 여종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까지 내게 생각할 시간을 다오. 이틀 뒤 같은 시간에 뵙겠사옵니다. 그때까지 마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날 밤, 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힌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무엇을 한 것인가? 저 아이의 눈빛에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부인은 돌쇠에게 느꼈던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소유욕과 이기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내 이기심으로 저들의 행복한 삶을 망칠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은 돌쇠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돌쇠야, 내가 너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돌쇠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나는 너와 매향이 사이를 알면서도 내 이기심으로 너를 유혹하려 했다. 너희들의 순수한 사랑을 시기했던 것이다. 미안하구나. 마님. 사실 저도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마님께서 관심을 보이실 때 저의 마음이 잠시나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옵니다. 송구하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어 고맙다. 이제 나는 너와 매향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겠다. 그날 오후, 부인은 매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하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향아,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매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인의 말이 진심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님, 소녀가 도리어 무례했사옵니다. 마님을 협박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다. 내가 그토록 강하게 사랑을 지키려 했던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 고맙구나. 그렇게 신분의 벽을 넘어 두 여인은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저택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멀리 출타 중이던 박대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대감나리께서 집안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말을 들으시고 급히 돌아오셨다 하옵니다. 부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부인과 머슴의 일을 대감에게 고자질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걱정 말 거라. 내게 생각이 있다. 어서 돌쇠와 매향이를 조용히 불러오너라. 사랑채에서 박대감은 싸늘한 얼굴로 부인을 마주했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안에 무슨 해괴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 듣자 하니 부인이 천안머슴 놈과 가까이 지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부인은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군요. 제가 돌쇠라는 머슴에게 각별히 신경을 쓴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 아이와 매향이라는 여종의 혼인을 주선하기 위함이었지요. 혼인을 주선했다고. 이에, 나리. 두 아이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집안의 화목을 위해 혼인을 주선했사옵니다. 둘 다 성실한 아이들이니 부부의 연을 맺어주면 이 집에 더욱 충성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돌쇠와 매향이 불려 들어왔습니다. 대감나리. 저와 매양이는 마님의 크신 은혜로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사옵니다. 나리, 마님께서는 저희의 앞날을 걱정하시어 많은 가르침을 주셨사옵니다. 저희는 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박대감은 세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살펴보더니 이내 의심의 눈빛을 거두고 크게 웃었습니다. 허,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 하인들의 혼사를 주선하여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다니 역시 내 부인의 현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구나.
며칠 후 돌쇠와 매향의 소박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친히 두 사람의 혼수를 챙겨주었지요. 너희에게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다. 안채와 가까운 곳에 있는 별채이니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돌쇠와 매향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인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다. 앞으로는 너희의 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이들은 진정한 인연으로 묵이게 된 것이지요. 겨울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오 부인은 창밖으로 별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괴롭히던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진정한 유대감과 평화로 채워져 있었지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부인의 입가에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겨울바람과 달리 그녀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가을날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박대감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안방마님 이씨 부인은 창가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와 옥으로 만든 비녀가 그녀의 높은 신분을 말해주었지만 옥처럼 하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과 그늘이 서려 있었지요. 남편인 박대감의 냉대와 무시를 견디며 이 거대한 집의 안주인이 된 지 어언 8년.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텅 빈 마음과 서러움뿐이었습니다. 마님, 전갈이 왔사옵니다. 대감나리께서는 오늘 밤 관아에 일이 많아 댁으로 돌아오지 못하신다 하옵니다. 저녁 짐지도 밖에서 드신다고 하옵니다. 오늘도 관아 일이더냐. 그래, 알겠다. 물러가거라. 부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조차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기다림과 체념이었지요. 대감께서 요즘 얼마나 바쁘신지 알고 있다. 나란 일에 힘쓰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마님, 심려를 덜어드리고자 국화차를 준비했사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고맙구나, 춘심아. 이씨 부인은 찻잔을 받아들며 잠시 그 온기에 차가운 손을 녹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단풍잎 하나가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춘심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겠지? 이 아름다운 옷, 이 넓은 집, 이 높은 자리가 참으로 부러워 보이느냐? 아유, 마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녀는 그저 마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하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 가진 줄 알지만 정작 내 마음은 이 텅 빈 규방처럼 춥고 공허하기만 하구나. 해가 저물고 촛불이 방을 밝히자 이씨 부인은 커다란 청동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이리 곱디고 온 얼굴을 정작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하늘도 참으로 불공평하시지. 어릴 적에는 나를 한번 보고자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는 사내들이 그리도 많았는데 지금은 내 지아비조차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 이 무슨 덧없는 삶이란 말이냐. 다음 날 아침 화려하게 물든 정원을 거닐던 부인의 귓가에 규칙적인 도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젊은 머슴 하나가 우통을 벗은 채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햇빛에 번들거리는 그의 단단한 팔과 어깨 근육이 도끼질에 맞춰 꿈틀거렸습니다. 부인은 저도 모르게 그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저기 일하는 사내는 누구인고? 아, 지난 봄에 들어온 돌쇠라는 머슴이옵니다. 힘이 장사이고 성품이 부지런하여 대감나리께서 직접 뽑으셨다 하옵니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심한 척 머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님이 다가오자 돌쇠는 황급히 도끼를 내려놓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어찌 이리 이른 시간에 정원을 거니시옵니까? 가을 정원이 아름다워 잠시 나왔느니라. 그대가 돌쇠인가? 예, 마님. 돌쇠가 맞사옵니다.
부인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거친 일을 하는 사내였지만 맑고 정직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때 어린 여종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종은 돌쇠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지요. 오라버니, 일하시느라 목마르실 터이니 물 한 모금 드셔요. 돌쇠는 그 여종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마님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따스함과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기류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매향아, 너는 맡은 일이 없느냐? 어찌하여 일하는 머슴 곁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느냐? 죄송하옵니다. 마님. 당장 돌아가겠사옵니다. 매향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급히 물러났습니다. 돌쇠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지요. 돌쇠야, 정원의 낙엽을 남김없이 깨끗이 치우도록 하여라.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실 터이니 먼지 하나 없게 하거라. 예, 마님. 즉시 치우겠사옵니다. 부인은 차갑게 돌아서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불안감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보인 감정은 분명 질투였습니다. 그날 밤 대저택이 깊은 고요에 잠겼지만 이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홀로 정원으로 나섰지요. 차가운 밤 공기 속 은은한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던 그때 사랑채 뒤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하자 달빛 아래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있는 돌쇠와 매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낮에 마님께서 너에게 그리 차갑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이 집안에서는 하인들끼리 정을 통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매양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 우리가 돈을 모아 이 집을 떠나 작은 초가집이라도 짓고 살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이다. 당연하죠, 오라버니. 그날까지 우리 잘 버텨요. 그래도 오라버니가 있어서 이 고된 종살이도 견딜 만해요. 이씨 부인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지요. 돌쇠가 매향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본 순간 부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고 그 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구냐? 부인은 심장이 터질 듯 뛰어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봐요. 이제 그만 들어가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 그래, 너도 잘 자거라.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인은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것이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조차 가져보지 못한 다정한 행복을 저 미천한 것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부인은 촛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어찌 감히 저 천한 계집이 내 앞에서 그런 행복을 누린단 말이냐? 그날 밤 부인의 머릿속에서 잔인한 계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대저택의 안주인이 아니더냐? 돌쇠를 안채관리로 삼고 저 계집에게는 바깥채에 굳은 일을 시켜 두 사람이 만날 시간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러면 나는 돌쇠와 자주 마주칠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 이튿날 아침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장 고운 비단 옷으로 단장하고 안채 뜰로 나섰습니다. 춘심아, 저기 돌쇠라는 머슴을 이리 불러오너라. 잠시 후 돌쇠가 조심스럽게 부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내가 일 처리를 야무지게 잘한다고 들었다. 오늘부터 안채 일을 전담하는 상머슴으로 삼겠다. 돌쇠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상머슴은 집안 일꾼들 중 제일 지위가 높은 자리였습니다. 저같이 미천한 놈이 어찌 그런 중책을. 내 결정이니 따르도록 해라. 특히 내가 아끼는 저 매화나무와 국화는 내가 각별히 신경 쓰거라. 매일 아침 이 시각에 내게 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보고하고. 알겠느냐? 예, 마님.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멀리서 매향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인은 그녀를 향해 손짓했지요. 매향아, 이리 오너라. 매향은 황급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돌쇠에게 향했다가 재빨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마님? 오늘부터 너는 바깥에 대청소를 맡도록 해라. 손님이 오실 터이니 며칠이 걸리더라도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할 것이다. 예, 마님. 명심하겠사옵니다. 이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바깥의 청소를 겨우 마친 매향은 멀리서 부인과 돌쇠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인은 돌쇠에게 말할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곱게 웃었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매향의 가슴에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아, 이제 알겠구나. 마님께서 돌쇠 오라버니를. 그날 밤 매향은 돌쇠의 작은 방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오라버니, 조심하셔야 해요. 마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여자라서 더 잘 알아요. 마님께서 오라버니를 일부러 저와 떨어뜨려 놓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님은 높으신 양반과 부인이시고 나는 그저 천한머슴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돌쇠는 애써 부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혼란스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씨 부인은 자신의 오랜 유모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가 아가씨를 갓난아기 때부터 업어 키웠는데 마음의 변화를 모르겠소? 혹시 그 젊은 머슴 때문에 그러시는 게지요? 유모.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내가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쯧쯧. 아가씨, 사내의 마음을 얻으시려거든 직접적으로 다가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사내가 아가씨에게 다가오게 만드셔야지요. 다른 머슴들에게 일부러 웃음을 보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 보시옵소서. 그러면 그 젊은 머슴의 마음에 질투가 생겨 아가씨를 다시 보게 될 것이옵니다. 다음 날 부인은 유모의 조언대로 일부러 돌쇠가 보는 앞에서 다른 머슴들에게 칭찬과 함께 다정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상돌아,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힘들지 않느냐? 허리 조심하거라. 덕칠아, 내가 짚으로 엮은 솜씨가 아주 좋더구나. 손재주가 남다른가 보지? 그럴 때마다 돌쇠가 힐끔거리며 자신을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늦은 오후, 장독대 곁에서 홀로 일하는 돌쇠에게 부인이 다가갔습니다. 거친 일을 하면서도 손끝이 참 섬세하구나.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알고 싶어졌다. 돌쇠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의 소매 끝이 그의 팔에 살짝 닿자 그는 순간 숨을 멈추었지요. 내 곁엔 마음을 나눌 리가 아무도 없구나. 허나 너는 눈을 마주치는 방식부터가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 돌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편 멀리서 매향이 화단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날 밤 매향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지요. 그녀는 결심한 듯 작은 상자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향은 이씨 부인을 뜰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마님께서 돌쇠 오라버니에게 보이시는 그릇된 관심, 소녀가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내가 지금
감히 나를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만약 마님께서 오라버니를 계속 괴롭히신다면 이 모든 사실을 대감나리께 고변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내 인연. 천안계집이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소녀는 천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사옵니다. 마님께서는 이미 대감나리가 계시지 않사옵니까? 어찌하여 남의 사랑까지 빼앗으려 하시나이까? 이씨 부인은 매향의 결연한 눈빛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천한 여종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까지 내게 생각할 시간을 다오. 이틀 뒤 같은 시간에 뵙겠사옵니다. 그때까지 마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날 밤, 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힌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무엇을 한 것인가? 저 아이의 눈빛에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부인은 돌쇠에게 느꼈던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소유욕과 이기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내 이기심으로 저들의 행복한 삶을 망칠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은 돌쇠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돌쇠야, 내가 너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돌쇠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나는 너와 매향이 사이를 알면서도 내 이기심으로 너를 유혹하려 했다. 너희들의 순수한 사랑을 시기했던 것이다. 미안하구나. 많이. 사실 저도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마님께서 관심을 보이실 때 저의 마음이 잠시나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옵니다. 송구하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어 고맙다. 이제 나는 너와 매향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겠다. 그날 오후, 부인은 매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하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향아,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매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인의 말이 진심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님, 소녀가 도리어 무례했사옵니다. 마님을 협박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다. 내가 그토록 강하게 사랑을 지키려 했던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 고맙구나. 그렇게 신분의 벽을 넘어 두 여인은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저택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멀리 출타 중이던 박대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대감나리께서 집안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말을 들으시고 급히 돌아오셨다 하옵니다. 부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부인과 머슴의 일을 대감에게 고자질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걱정 말 거라. 내게 생각이 있다. 어서 돌쇠와 매향이를 조용히 불러오너라. 사랑채에서 박대감은 싸늘한 얼굴로 부인을 마주했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안에 무슨 해괴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 듣자 하니 부인이 천안머슴 놈과 가까이 지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부인은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군요. 제가 돌쇠라는 머슴에게 각별히 신경을 쓴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 아이와 매향이라는 여종의 혼인을 주선하기 위함이었지요. 혼인을 주선했다고. 이에, 나리. 두 아이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집안의 화목을 위해 혼인을 주선했사옵니다. 둘 다 성실한 아이들이니 부부의 연을 맺어주면 이 집에 더욱 충성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돌쇠와 매향이 불려 들어왔습니다.
대감나리. 저와 매양이는 마님의 크신 은혜로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사옵니다. 나리, 마님께서는 저희의 앞날을 걱정하시어 많은 가르침을 주셨사옵니다. 저희는